않도록 밀착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세탁을 하면 모양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테니스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정현 선수의 호주 오픈 4강 진출이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호주 오픈은 1905년 처음 개최된 국제 테니스 대회인데요. US 오픈, 윈블던, 프랑스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로 꼽힙니다. 4대 대회 가운데 제일 일찍 열려 한 해 테니스계 판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잇따라 꺾고 한국 선수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현 선수는 1회전 경기를 치르며 4강 신화 재현에 도전합니다. 한국 테니스 간판 스타 정현 선수가 다시 한번 테니스 열풍을 몰고 오길 응원합니다. 32년 전 오늘 박종철 열사가 혹독한 고문 끝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숨졌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 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는데요. 고 박종철 열사 32주기를 맞아 남영동 대공분실을 짚어봤습니다. 건보유관 벽돌로 지어진 7층 건물.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청사 5층의 얇고 작은 수직창이 눈에 띕니다. 빛 한 줌 들기 어려울 것 같은 이곳에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취조와 고문이 자행됐죠.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오랜 시간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남았는데요. 그동안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던 이곳은 2022년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됐고요. 또 미세먼지 체크도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 때문에 간판과 가로수 신호등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탑승객뿐만이 아니라 버스 기사도 마스크를 쓴 채 운행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죠. 가히 미세먼지 마스크 버스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납과 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폐포 깊숙이 침투가 용이하고 또 체내 기관 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과 폐암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환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청와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매년 세계에서 약 32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7,600만 명의 건강 수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중국 사망 인구의 약 14.9%가 초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 제도, 화석에너지 사용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진입 금지 등의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단기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PM2.5의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수일에서 수주일 머무를 수가 있고요. 또 기상 조건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학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시키면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 원의
억제 노력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부 장관회의 등 동아시아 대기오염 방지 관련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1979년 유럽과 북미 약 50여 개국이 체결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예태버리 의정서를 통해서 국가별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대기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협력기구를 창설해서 정부 간의 정책 협력과 도시 간 및 기업 교류 협력이 진전되게 해야 합니다. 조속히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대기협약을 체결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무국을 창설하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켜야 하죠.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책에 범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대책도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한중일 협력을 통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체육 분야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정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장하에 모든 피해자들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차제에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 체계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주기 바랍니다.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 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종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하루였습니다.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밤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 먼지는 계속 축적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조금은 옅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수준으로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잇대면서 퇴근길 무렵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교해 5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나서실 땐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추위가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평균 초속 10에서 20m로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울릉도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cm 내외의 눈이 밤부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율사랑님께서 추나요법이 굉장히 비싼데 이번 의료보험을 포함시켜서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